그 무렵에 좀 무서웠죠. 아 근데 무서웠던 건 팩트입니다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은 동맹이고 미일 네. 동맹도 동맹인데 그럼 한일 관계는 뭐냐 이거를 까칠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가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지금부터! 오늘 방송도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지난 8월 22일에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이거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소미아 종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국방부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걸 한번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일외교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박민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랑 워낙 친하기 때문에 왜 친하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예전에 그 다큐 아시죠. 3일에 출연을 했었는데 스타 기자. 아니거든요. 어떤 사건이 나면은 더 중요한 사건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서초소 이거보다도 지금 갑자기 서울 전 지역이 폭우 쏟아진 게 더 중요하니까 갑자기 좀 강남역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2000 몇 년이지? 2013년 8월이에요. 2014년 8월. 네. 왜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 최근에 한번 봤어요. 최근에 봤어. 왜 네? 봤어 이거? 네? 네. 다시 보긴 아니고 짤방을 좀 다시 봤죠. 왜 봤어? 이게 얘기하려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돋보이기 위한 재료로 무슨 소리예요? 후배를 이용한 거예요? 왜? 무슨 소리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무슨 일 있었는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그때 뭐 이제 명언 하나 남겼죠. 네. 뭐요? 그 기아 선배가 그 강남 라인이 2진이었고 제가 3진이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물을 먹었어요. 소위 말해서 낙종을 한 건데 네. 저를 이제 지그시 보더니만 네. 사랑과 평화의 라인이라는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다른 언론사가 새로운 기사를 내보낸 모양입니다.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어제 물 먹었다. 우리 5명으로 부풀린 네. 가족인가요? 물 먹었다는 표현이 예. 다른 데는 나갔는데 예, 그쵸. 못 나간 거죠. 쉽게 말해서 다른 데는 나가는데 우리는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를 물을 먹었다고 하죠.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우리가 모르던 사건이 나는데 그게 또 그러네요. 카메라 없으면 혼내시는 거 아니야. 저희 라인은 사랑과 평화의 라인. 그지, 민철아? 예, 맞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중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때 너무 무서워서 되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막 타사의 단독을 막 칭찬하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제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강남 경찰서 기자들의 기자실에 3일 뭐 이렇게 아주 그때 뭐 기자들 했었던 거예요. 그때 물을 먹었는데 물 먹어서 이제 뭐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후배 나중에 뭐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닙니다. 저희는 사랑과 평화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사실 뭐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제된 발언을 한 거죠. 정제된 발언. 네. 그 무렵에 좀 무서웠죠. 근데 무서웠던 건 팩트입니다 진짜. 저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그 39기 그러니까 저희 기수 그다음에 후배 기수들도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게 김기아 기자는 그 후배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그럼 선배다. 박민철 오규정 기자 기수가 좀 대표적으로 같이 많이 당했죠. 네. 나 아무 말도 안 정말 이 한마디 당했죠. 예. 그만해. 알겠습니다. 우리 집 가기 멀리 때문에 가자. 이 정도 하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박민철 기자의 취재 내용을 짧은 리포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말고도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TISA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박민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2급 군사 정보를 29건 교환했습니다. 일본은 정찰, 위성 등 다양한 감시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를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면 이 한일 양국이 직접 대북 정보를 교환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티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정보가 계속 교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간에 미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보다는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동의해도 만일 일본이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반대하면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군 당국은 이 정부 논의 과정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확보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본의 정보 기여도가 높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지소미아 나는 사실 뭐 몰랐어요 저는. 그 전에 몰랐는데 처음에 지소미아가 나와서 저는 이게 무슨 뭐 사자성어인가. 예.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 정도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루리앱의 익명님께서 보니까 한국인들도 지소미아 뭔지 모르는 사람 천지였을걸? 이번 일로 알게 된 사람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박민철 기자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해서 그걸 앞자들을 따서 GSOMIA, 지소미아라고 하고요. 네. 쉽게 말해서 그 지소미아를 맺은 국가끼리 군사 정보를 교환한 그런 그 협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 정보라고 하면 일본이 관심 있는 군사 정보는 당연히 북한, 네, 뭐 핵, 미사일 이거밖에 관심이 없겠죠? 예, 뭐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북한 핵 미사일의 특정을 해서 맞춤형으로 만든 그런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정찰 위성을 띄워가지고 우리한테 뭐 정보를 공유해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예. 합참에서. 예. 근데 일본 정찰 위성에서 우리가 얻는 정보가 어떤 게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지 자체가 그 보안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뭐 뒤에서 하는 얘기 정도를 좀 종합을 해봤을 때 그 미사일이 동해로 날아갈 경우에는 일본 측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일본에 가까운 지역으로. 그쵸.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쪽 동해상에 떠 있는 여러 가지 그 일본 정찰 자산들이 있거든요. 이지스-3도 있을 것이고 일본 정찰 위성도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취합을 한 다음에 그 북한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무기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얼마나 오고 가고 어떤 저래가 오는지 자체가 이제 예, 그냥 건수만 공개가 됐는데 그 협정 자체가 네. 상호 교환하게 돼 있어요. 건발, 저희가 네, 1대1로? 저희가 주면은 그쪽에서 거기서도 줘야 줘야 되고 되네.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정보를 받아가면 그쪽에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예. 비슷한 규모겠네요.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도 29건을 줬고 거기도 29건을 받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료하기로 했어요 우리 정부가. 네. 정유혁 기자가 여기 클리앙 댓글 좀 읽어주세요. 클리앙에서 실버호크님이 SBS, MBC는 종료, KBS는 파기군요. SBS는 왜 파기가 아닌 종료인지까지 앵커가 풀어서 설명하던데 KBS 기자는 미사일 탄착 지점 확인을 일본에서 해왔으므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평과 함께 파기란 단어만 10번을 쓰네요. 계약갱신 안 하고 종료한 건데 파기라고만 쓰는 저희가 뭔지 원. 네, 다음 댓글도 루다크리스 님인가요? 근데 또 KBS 9시 뉴스에서는 엄경철 앵커가 종료라고 하더군요. 내부에서 명칠 통일 좀 해줬으면 일본 일부러 파기라고 쓰던데. 네. 이게 그러니까 파기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것 같은 이제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뭐 최근 보도는 안 그렇던데 초기 보도에서 약간 좀 그런 용어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갱신을 안 한 거죠. 예, 일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네요.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파기도 쓰고 폐기도 쓰고 뭐 종료도 쓰고 뒤죽박죽이었는데 사실 종료는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종료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뭐랄까 어감이 그냥 밋밋하니까 그냥 예, 파기 아무래도 세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파기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종료됐다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런 한 거니까 차원에서 그걸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기자들도 어떤 큰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런 것 그게 같아요. 더 익숙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게 뭐가 맞는가 싶어서 저도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지소미아 협정의 조항을 보니까 이게 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조에 보면은 협정은 1년간 유효하고 그리고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1년 자동 연장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종료라는 표현이 제일 적확할 수 있겠죠. 적확하긴 한데 이제 아까 오규정 기자가 질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우리 정부가 그쵸. 일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하겠다 이런 근데 그런 거를 좀 뜻을. 살리려다 보니까 파기라는 걸 썼는데 쓰고 보니 그쵸. 우리나라가 하면 안 되는 걸 한 것 같은 누앙스도 그러니까 마치 있어서 계약을 깬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오해가 네. 그 파기라는 말이 이제 뭐 약속이나 이런 계약을 깨트린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때 브리핑을 할 때 네. 파기라는 표현을 기자가 쓰니까 파기가 아니고 종료라고 정정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부러 무슨 뭐 안 좋게 하려는 저희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이제 약간 좀 의지를 좀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앞으로는 종료라고 좀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종료가 되는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한일 간의 어떤 계약 관계 같은 건데 이게 하면은 누가 더 손해인가에 대한 댓글들이 많았어요. 우리 오경 기자가 루리앱 또 다시 등장하신 분. 루리웹에서요. 안전빵님, 세이프티 브레드님이 일본 국민 83% 지소미아 종료 이해 안 돼. 덩달아 아베 지지율은 5% 상승했다고 크크크 하시면서 일본은 정말 멋진 나라야. 먼저 때린 것은 단체로 기억 상실인 듯. 네, 이게 지소미아 종료가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하면 될 텐데. 아 지소미아가 뭔지 네. 검색만 해도 되죠. 그렇죠. 일본은 일단 일본 입장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종료에 대한? 뭐 일본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지소미아 얘기가 나올 때부터 계속 그 연장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종료 결정이 발표가 된 우리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뭐 유감도 표시를 하고 항의도 했고요. 아무튼 뭐 부정적인 입장이죠. 일본은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왔으니까요. 예. 두 나라 간의 관계에서 굳이 따지자면 일본이 조금 더 아쉬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올해 미사일 정보를 봤을 때 그 8건이거든요. 지금까지 8건인데 다 일본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미사일 관련 정보를 발사체 관련 정보를 북한의 발사체 관련 정보를 달라라고 일본에서 먼저 요청을. 가장 최근이 8월 24일인데 8월 24일이 사실 지소미아가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이제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추정된 발사체를 쐈는데 그때도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가 아직은 유효하니까 일본의 요청에 의거해서 정보를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만둔다고 한 뒤로도 또 예, 그거 일본이 이용해서 아쉬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강평수 기자 다음 인스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인스티즈의 세운이를 업어 키운 찬열이. 누구야 얘는? 이거 엑소팬 아니신가? 아 그래? 아 이게 그럼 잘 몰라요? 나 잘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세운이를 업어 키운 찬열이님께서 아 세훈이란 멤버가 있어요? 세운 찬열 엑소 아닌가? 오세훈이 엑소. 아 맞아. 역시. 라디오 PD가 맞다고 확인했으면 맞네. 이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음.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에게 손해가 아닌 이유. 애초에 일본은 한국에게 주는 거 없이 꿀만 빠는 이상한 협정이었음.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호구 중에 호구였던 셈. 그 박민철 기자의 기사만 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저쪽에 주는 정보는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휴민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고 이제 일본이 주는 거는 정찰 위상으로 그냥 본 거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게 가치 있는지 저는 뭐 군사 전문가 아니니까 뭐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이 휴민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사실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정보잖아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발로 뛰어서 취재한 거는 그렇죠. 현장에서 누군가 사랑에 값어치가 다르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뭐 정찰 뭐 이런 거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뭐 알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비대칭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기사를 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간첩? 간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보내고 뭐 받고 우리가 조선족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이런 휴민트라며. 간첩이라니. 휴민트. 영어로는 휴민트. 간첩. 저번에도 그렇고 얘기가 확 다운돼 있죠. 그걸 너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부끄러웠어. 진짜. 그러니까 그런 통해서 우리 목숨 걸고 사실 이런 공작원들이 해용 이런 정보가 많이 있을 텐데 일본 입장에서 그런 게 되게 아쉽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는 관측을 하는 정보지만 우리는 취재를 하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기사에 따르면 미사일을 쏘기 전의 정보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미사일의 발사 시점이나 뭐 여러 가지 지점 영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휴민트가 아니면 알 수 없잖아요. 예, 뭐 맨날 군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에서 하는 얘기가 미사일이라든지 뭘 쏘고 났을 때 뭐 계속 그
쏠 것 같은 동향이 있었냐 이러면은 한미 정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찰 자산도 들여다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런 인적 자산, 인적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향들이 있다고 해요. 미사일 쏘기 전에 여러 가지 동향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먼저 일본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자, 그리고 다음 익명 그리고 지소미아는 503 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503이라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당시에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지소미아 관련된 뭐 어떤 여론 취합이나 뭐 국회나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요? 하긴 그때는 뭐 난리였는데. 그 당시 논의가 있었죠. 제가 그때 당시 국회를 출입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렇구나. 사실 그때 그때 야당 출입이었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출입이었고요. 네. 사실 탄핵 정국이어가지고 되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소미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때 이미 들었구나. 네. 그때 뭐 지소미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저런 좀 얘기가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때 이제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지소미아를 원래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체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게 다 됐어요. 거의 다 되고 진짜 체결을 몇 시간 앞두고 전에. 정말? 네. 근데 국민적 여론이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졸속 체결이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아서서 체결 직전에 하여튼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되고 한동안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다가 2016년에 미국에서 또 푸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푸시를 했고 그리고 그 같은 해 2016년 9월에 라오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또 지소미아에 대한 그 체결이 필요하다. 양국 정상이 그때 의견을 뭐 나눴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10월, 11월까지 가고 2016년 11월 23일에 그때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하고 주한 일본 대사가 지소미아 협정을 체결을 했으면 사인을 하면서 효력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혼란스러운 전국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많이 없을 수가 없는 걸로 상황이죠.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 협정이라고 하면 일단 정서적으로 딱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네. 당시에 화제가 아주 안 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 가서 그 자금성 꼭대기 올라가고 열병식 참석하고 그게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당시에 그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한 게 과연 배경이 무엇인가를 놓고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소미아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를테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일본 달래는? 네, 미국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미국을. 미국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제 이렇게 연장선상.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박근혜 정부의 좀 외교 실책으로 연결이 돼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당시에 민주당 야당에서도 공격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오히려 반대로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 이슈가 꽤 화제가 됐었어요. 우리가 심지어 일본에도 군사 정보를 넘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카메라 다 내려놓고 맞아요. 취재 거부 보이콧하겠다고 그랬던 그게 그게 어떤 그때인가요? 거냐면 뭐 이 정도 어쨌든 중요한 협정을 맺는데 일본하고 처음 맺는 군사 협정이거든요. 군사 협정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국방부에서 비공개를 했어요. 아예 그냥 사진조차도 뭐 협정 전에 이렇게 악수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공지를 하니까 당시 사진 기자들이 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때 주일 대사가 들어올 때 퍼포먼스 차원에서 취재를 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뭐 실망이 크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한미 동맹이 이제 뭐 무너지니 뭐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도 많아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대목이었죠. 이게 한 직후에 우리는 뭐 한미 동맹이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또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다음날. 이 도대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윤욱 기자가 인스티지 댓글 읽어주세요. 루비 로즈님이 문제는 일본이 이 빌미로 미국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한국이랑 미국 사이 이간질하면 헤헤. 애초에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거라 미국 국방부에서는 큰 실망감과 우려는 표했더라고요. 흑흑.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한테도 나름 영향이 있죠. 그래도 통쾌해요. 네, 이분 이제 뭐 슬퍼한 실망과 통쾌함을 한 거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자, 다음 있으시네. 댓글. 안경사나이님이죠? 네. 예. 미국이 지읒 리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피해봄.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랄하면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자, 그럼 미국 입장. 미국 반응을 좀 얘기를 하면요. 네. 아무튼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7월 사실 중순이거든요. 7월 중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7월 10며칠에 네. 때 있었는데 그날 이제 야당 대표들 중에서 일부가 지소미아 이거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의용 그때 청와대 안보실장이 뭐 재검토하겠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뭔가 재검토 혹은 연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7월 중순에 얘기 나온 이후로 미국에서 계속 직간접적으로 이걸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제일 직접적인 게 8월 9일에 지난 9일에 그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당시에 그 지소미아를 얘기를 하면서 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기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연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취지였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하여튼 꾸준히 뭐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했는데 하여튼 보니까 화가 많이 난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 그 저희가 미국이 화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미국의 그 큰 전략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 전략, 동아시아 전략의 큰 축이 한미일 동맹이고 이게 잠깐만요. 한미일 동맹 아니에요. 이거 곁들이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일본하고 동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저도 처음에는 막 한일 동맹 이렇게 했다가 지적을 받았는데 동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군사적인 모든 사안들을 좀 교류할 수 있는 되게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거고 이 지소미아도 일종의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하나 놓고 또 다리를 놓고 가서 뭐 궁극적으로 동맹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동맹은 아니에요. 한미일 동맹. 그렇게 미국의 지향점이 이제 그런 세 개의 축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큰 전략이라면 이 지소미아가 이제 거기에 하나의 단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깨버린 거잖아요, 판을. 한국과 일본이 맨날 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가 잘 지내고 그 대중국 전선과 대러시아 전선을 이렇게 잘 형성을 해야 되는데 맨날 티격태격 하니까 이런 그 협정이라도 있음으로 인해서 느슨한 끈을 만들고 뭐 유사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깨져버린 거죠. 미국 입장에선. 제 토막상식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제정치학 석사 나오셨다. 가방 끈자랑. 제 석사 계속 얘기하고 있다. 나 말하고 싶어가지고 나 석사인데. 침을 계속 삼키고 있어. 우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귀여워요. 아니 제 석사 논문 주제가 이거였어요. 지소미아였어요? 아니요. 아니라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이 이게 뭐냐면 미국이랑 한국은 동맹이고 미일 동맹도 동맹인데 그럼 한일 관계는 뭐냐 이거를 쿼시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유사 동맹. 그러니까 두 나라는 동맹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랑 동맹이 얘네 동맹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에서는 둘도 동맹을 많이 합니다. 예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한일은 역사적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랑 일본 사이가 좋아지면은 한미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한미 관계가 또 딱딱 좋아지면은 미일 관계가 또 잠깐 안 좋아지. 이런 동학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강대국이 원하는 거를 일본이나 한국이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했으면 바라는 거를 한국이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 이론에서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약소국이, 그러니까 비교적 약소국이 이런 강대국의 이런 강대국 동맹국의 이런 걸 하나가 저의 논문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유사시에 둘이 좀 안보교를 많이 앞으로 더 많이 해서 내가 나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블록 안보 블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파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때 저의 이제 논문 결론은 그였거든요. 이게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던지는 도박 같은 거다. 뭐 그런 게 저의 이제 얘기였는데 결국 북한도 그런 2006년, 2009년 핵실험을 해가지고 중국에게 더 중요한 동맹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높게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높인 거다. 나의 석사 논문의 가치를 높여서 이 뭔 개소리야? 근데 일본은 우리가 이렇게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미국이 시키는 안 하지? 지금 안 하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잘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으로서의 상수가 아니라 뭔가 조금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작 같은 거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 니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 몸값 높아 왜 이래 뭐 이렇게 약간은 우리가 도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앞으로 잘해야겠죠. 왜냐하면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근데 미국은 지는 게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미국은 원래 안 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도 얘네는 뭐 싫을 게 없는 게 좀 일본도 보면은 중국에서 안 사겠다는 옥수수 미국 거 다 사줬잖아요. 너무 웃겨. 그래서 미국이 이제 내가 살 것이다. 너무 좋아. 미국은 이게 꽃놀이패죠 사실은. 네. 그만큼 중국이 이제 미국의 안보 위협이 실질적으로 되는 국력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 미국을 얘기하고 대륙은 러시아, 중국 얘기해서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지소미아를 해야 되는데 또 중국은 지소미아를 굉장히 싫어. 우리 사드 때도 봤듯이 그 중국의 어떤 이 보복이나 이런 한국에 대한 감정이 우리한테 얼마나 경제적인 타격을 되는지 직접 몸으로 겪었잖아요. 우리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제일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기도 느꼈죠. 하고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는 이제 뭐 미국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느긋하게 동아시아에서 바둑판을 보듯이 처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당연히. 김기아 기자가 논문 쓸 때랑 또 대외적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지금 굉장히 지금 세상이 달라졌는데 자기 논문. 강명수 기자 여기 루리앱 댓글 좀 읽어주세요. 루리앱의 무명인생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조금 이른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언젠가 하긴 했어야지만 지금 상황에선 저놈들에게 선동의 빌미를 주는 꼴이라 봐서. 근데 우리 박민철 기자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국방부 내부에서도 좀 약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 있다고 하는데 내부의 분위기는 다양하게 좀 어떤 분위기들이 다 있어요? 뭐 일단 군 입장에 딱 순수하게 군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다다익선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든지 하여튼 있으면 좋으니까 군에서는 이제 연장이 되기를 바랐던 좀 기류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수준에서 어떤 수위로 뭐 정부 논의 과정에서 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국방부 그리고 합참 하여튼 군 관계자들은 지소미아가 연장이 돼서 지금 정보가 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졌었죠 그 전에. 안보를 책임지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건가. 그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요, 그 정 장관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니까 검토하는 거 아니겠냐. 도움이 안 되면 파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하여튼 유지를 해온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전략적 가치는 어쨌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없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안보에서는 뭐 당연히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아니, 국방부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하죠. 뭐 굳이 국방부가 정무적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또 페이스북에 잠깐 요거 좀 하고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파기하면 한미일 삼각축 무너지고 한미동맹 심각하게 흔들리고 이제 독도는 누구랑 지키나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웃겼는데. 네, 이거 좀 엠팍 댓글 정현욱 기자가 직접 읽어주세요. 양미옥 특양 이분 저랑 되게 맛있는 양미옥의 특양. 특양. 양미옥 안 가봤어요 식당? 다음에 한번 사주세요. 아저씨 일본이 독도를 달라는 놈들인데 뭘 누구랑 협력을 해요?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루시 퍼이펙 도둑이랑 같이 내 집 재산을 지키자는 신박한 논리.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댓글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정답이 뭐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독도는 누구와 협력해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데 그럼 본인 생각은 누구랑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럼 일본이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닐까요? 그리고 미국이랑 지켜야 하는 얘기인데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은? 하여튼 확실한 거는 누구보다 독도를 원하는 건 일본이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논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독도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패스. 자, 그렇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또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 이거죠.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맞죠? 예,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둘이 이제 국방위 전체 회의였죠. 한미 연합 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거 전에 하던 거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 궤변을. 의원님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 해보셨습니까?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해 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다 보고 나도 이렇게 엄청난 연구를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따위 소리를
장관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 의원한테 그렇게 왜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폄하하고 멋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서 예, 전체 회의. 요거에 대한 기사 썼는데 여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여기 일단 그 오규정 기자가 여기 요 제목과 함께 어떤 기사인지 제목과 함께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8월 22일 KBS 박민철 기자가 쓴 훈련 참관해보셨나? 까칠해진 정경두 국방장관이라는 기사에 달린 코멘트인데요. 네이버에서 심땡땡땡님이 언론 이것들이 문제야. 까칠해진 정경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뽑냐? 기자 및 편집자들이 악마야. 질의하는 국회의원들 태도를 보고도 이런 타이틀을 뽑을 수가 있어? 완전 편파적이네 라고 하셨어요. 악마 박민철 기자. 심님 아니에요? 제목 저는 오규영의 진짜 잘 뽑은 것 같은데. 저 일단 그 왜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지부터 박민철 기자 해명하세요. 아니 이은재 따라하는 거예요?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이 그 전에는 좀 국회에 나가서 되게 조용조용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의원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막 말하다 끊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날따라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세게 들이받고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좀 사람이 까칠해졌네. 까칠하다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인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은 되게 그 야당 의원들이 헛소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화를 낸 건데 좀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답을 했는데 예. 이 제목만 보면은 장관이 뭔가 이상해서.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읽힐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이주영 의원이 말을 또 약간 좀 예. 어이없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쵸. 이주영 의원이 그때 이제 말꼬리를 잡고 하여튼 먼저 좀 버럭을 하긴 했죠. 아니 3K 있잖아요. 3K 킬체인이랑 예. 뭐 그거를 뭐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이제 한국어로 바꿨는데 그거가 북한한테 우리가 잘 보이려고 3K 그 용어를 한국어로 바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이제 정 장관이 빡쳐가지고 뭐 그 말만 하면 그렇게 몰아가냐고 막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그거하고 더불어서 한미연합훈련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다 폐지하고 그냥 훈련도 안 하고 띵가띵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의원들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정경두 장관이 아니라는 말을 하여튼 여러 번 하긴 했거든요. 이게 하다가 본인도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왜 호도를 하냐.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본인도 어쨌든 좀 화가 나서 강하게 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주영 의원이 특히 팩트가 좀 틀린 지적들을 자꾸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련 참관해보셨나 이런 지적질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무슨 또 장관이 국방위원이 어떻게 전문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거의 이 카메라 없으면은 멱살 잡기 직전까지 갔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킬체인이랑 KAMD 그리고 KMPR 이거를 한국말로 바꿨는데 이거를 왜 바꿨냐? 그러면서 알기 쉽게 국민들이 알기 쉽게 그냥 그대로 가시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국민들은 당연히 이걸 이제 뭐 전략 표적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압도적 대응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더 이해가 더 쉬운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또 그게 뭐라 하냐 하니까 장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정원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근데 보니까 막 수술 떨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상처받았어 자기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내가 국회의원인데. 근데 정경두 장관이 그래서 아니 참관을 한번 해보셨냐? 와서 보셨냐고 하니까 너무 빡쳤는데 이제 이제 댓글에 이주영 의원 병역은 소집 해제. 다시 말해 현역으로 군복무를 안 했다는 건데 꼭 군대 안 간 것들이 더 군생활 안 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경두 장관의 속내를 뭐 제가 100% 알 수 없지만 이제 보면은 어쨌든 정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군생활 30년 넘게 했고 본인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거든요. 공군 출신이죠.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 뭐 참모총장하고 그다음 합참의장하고 그다음 장관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본인이 봤을 때는 어쨌든 군의 훈련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이 있고 지금 올해 매뉴얼대로 자기가 봤을 때는 나름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계속 그 한국당 뭐 야당에서 이걸 없애고 축소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거듭했지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제가 봤을 때 훈련 참관 뭐 해봤냐 이 멘트는
약간은 의도된 도발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앵간히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예. 앵간히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앵간히 해라 약간 이런 경고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또 근데 이 삼축 용어 있잖아요. 아까 KKK 그게 네. 바뀐 이유에 대해서 걱정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강경수 기자가 네이버 댓글 읽어주세요. 네이버의 KJCL 땡땡땡땡님께서 정기적인 플랜 중 하나다. 미군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을 모두 한글로 바꾸어 한미연합훈련 간 보이지 않는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 국민들의 냄비 근성은 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 결국엔 자연스럽게 한미동맹 와해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전시작전권 회수하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 여러 가지 그 기존에 해왔던 훈련들이 종료가 되고 대체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야외 기동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병력들이 투입이 되고 막 이런저런 막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보도도 나오긴 했고 나왔는데 올해는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훈련 좀 축소하고 없애는 거 아니냐. 그림이 안 되잖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긴 해요. 네. 있긴 한데 뭐 군이라든지 그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군 쪽의 설명은 이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기동 훈련이 필요했다 진짜.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뭐 그런 게 옛날에 맞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야외 훈련이 필요했는데 요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만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미국 측하고 협의를 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한미동맹 와해 뭐 이런 얘기는 미국이랑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자, 그래서 박민철 기자 그래서 오늘 지소미아 관련해서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멘트까지 해봤는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프로답게 잘하시네요 보니까. 아유, 다시 다큐 3일 찍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지금? 바뀌었어. 다는 보지 못하지만 방송을 몇 개 봤거든요. 녹화하고 유튜브 한 걸 봤는데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오니까는 훌륭하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족의 얼굴. 사랑과 평화의 라인 얼마나 그랬으면 내면화돼 있네. 아이고, 정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라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정윤욱 기자 오늘 방송 어땠어요? 우리 외교안보가 좀 제일 어려운 주제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아까 뭐 오기정 기자 얘기했듯이 그냥 쉽게 지소미아가 도대체 미국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지소미아를 종료할 때 예. 미국은 속내가 어땠을까? 뭐 중국이나 미국의 사이는 언제까지 저렇게 나쁠까? 예. 누가 더 셀까? 이런 사실 원초적인 고민들이 대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일단 출입 예. 기자 특히 국방부가 좀 정보가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정보가 제한돼 있고요. 국방부 시각만으로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네. 이게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봐야 되고요. 뭐 특히 이제 이 사안은 국방부에서도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안보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이 정말 이제 국방부에서 오래 출입한 분들이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리 오늘 방송을 보고 뭔가 귀여운 놈들 이럴까봐 뭐 알고 얘기하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예, 근데 전문가들도 하여튼 시각이 다 다르고 그쵸. 어떤 관점을 보고 어떤 산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잠깐 나온 지소미아 같은 경우도 어떤 곳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정말 한국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반면에 하여튼 한국이 할 만한 이제 결정을 했다.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타당한 결정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방송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좋았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에서는 아이부터 고연령자까지 무료 없이 청취 가능한 대들기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박민철 기자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나요? 대들기에서 안 따라주면 화병 날 것 같다 하는 기사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